하동 화력발전소 앞 명덕마을 긴급 이주 대책 촉구건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반적인 상황을 지난 이제 5분 발언 때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변화된 상황도 있었고 오늘도 질문할 내용들을 같이 묶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전 국가적인 정책이 마련되고 전 국민의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상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는 발암물질입니다. 바로 발전소 앞에 마을 주민의 불안감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초미세먼지, 유해가스, 비산먼지, 소음, 진동, 악취, 야간 불빛 등으로 화력발전소 앞 주민들은 수십 년째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잠깐 최근에 보도된 뉴스 자료가 영상으로 만들어진 게 있어서 잠깐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영상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미세먼지 배출량 전국 1위 삼천포 발전본부 화력발전소, 6위 하동화력 화력발전소, 서부경남 화력발전소 두 곳에서만 1년 동안 배출된 미세먼지는 10,000톤에 달합니다. 이에 정부는 오래된 삼천포 발전소 1, 2호기를 멈춰 세웠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짙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와 하늘을 뒤덮습니다. 하동 화력발전소와 불과 수백 미터 떨어져 있는 명덕마을 주민들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전용 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이 50dB를 넘어섰고 밤에도 50dB 전후의 소음이 이어집니다. 이들을 포함해 사천과 남해, 하동 지역 석탄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돼 공동대책협의회가 출범하기에 이릅니다. 주민들의 주거 환경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만 가고 어떠한 현실적 대책도 수립되지 않고 소음을 측정한 장소는 보면은 명덕마을이라는 43번지에 측정한 걸로 되어 있는데 명덕마을 43번지라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설계 당시 예정부지 위치와 현재 발전소 위치가 다르다는 충격적인 주장도 나옵니다. 어떻게 예정부지와 실제 부지가 틀렸는데 허가가 났는지 저희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400명이 넘는 명덕마을에는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었어요. 주민들은 소음뿐만 아니라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분진에 대해서도 실제 증거 자료까지 제출해 보이며 심각성을 토로합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주민들이 이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밖에 세탁물도 못 널고 지금 먹거리조차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가 아니고요. 피난이에요. 피난. 강력한 대응과 조치를 지난해 네, 영상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다음에 관련 자료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피해 현황을 연구를 통해서 나왔던 결과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소 지금 주변 PM-25 초미세먼지입니다. 머리카락의 100분의 1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갔다 하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 초미세먼지는 측정 결과 여타 발전소 지역보다 하동 발전소 인근 지역이 높게 나오고 특히 금남면 일대 초등학교, 공항초등학교, 갈육초 초등학교 이 주변의 아이들의 호흡기증 질환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명덕마을 주민의 암 발생률은 5%였습니다. 주민 12명이 암으로 사망했고 지금 9명이 암 투병 중입니다. 각종 호흡기 질환은 전국 평균 대비 3.84배 높습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째 호흡기 질환, 아토피 등 피부병, 불면증과 두통, 만성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2017년 경남도의회 행정감사와 2018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하동 화력발전소 문제를 지적했던 바 있습니다. 하동 화력발전소는 사전 환경 영향 평가 허위 보고와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발전소 설계도에 예정부지와 실제 부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사전 환경 영향 평가서는 불법이고 설립 근거도 명백히 법률 위반 사항입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동 화력발전소 사전 영향평가서에는 발전소 주변 1km 안에 마을이 없다는 허위 보고서와 함께 7, 8호기 설립 후 5년간
사후 환경 영향 평가에도 야간 소음 피해 수치를 누락시키고 특정 장소를 조작하는 등 피해를 외면하고 축소했습니다. 사후 환경 영향 평가 기관의 하동구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소음 피해에 대한 민원에도 관리 감독 기관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명덕 마을 주민 당사자는 배제한 채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예상되는 마을만 이주를 결정하고 협의 과정상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하동 화력발전본부는 영업이익과 석탄재 이익금이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하는 노력은 미약했습니다. 에너지는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인근 주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한다면 너무나 가혹합니다. 주민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된 채 살라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정작 하동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은 유해 환경에 두고 경남도와 함께 하동 화력발전소는 타 지역에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계획한다고 하여 지역민의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동군과 경남도가 이 문제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은 전력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력산업 기반을 가지고 기금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추진했지만 실제 피해 주민을 위한 직접 지원 사업은 없었습니다. 마을 해관 신축이나 꽃길 조성 이런 시설성 사업을 했다든지 주민 가구에 전기세 겨우 17,000을 지원한 것 외에 피해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 지역자원시설세 역시 하동군 일반 회계로 처리했지만 목적성 예산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하동군은 하동 화력발전소 인근의 모든 유해시설을 다 가져와서 유해환경 집합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남도가 이 문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재윤경 국회의원이 하동 화력발전본부에게 애초에 사전 환경 영향 평가서 보고가 허위였고 발전소 설계 부지와 현재 설립된 부지가 다르다는 게 대한 문제 제기를 해서 이 지역의 환경 영향을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경제통상국장님, 네,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마을 주민을 긴급하게 이주시켜야 된다. 그리고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질문을 좀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군이 그 전력산업기금을 철저하게 감사를 해라. 경남도가 이런 요구를 좀 했고 경남도의 그 지역자원시설세 이 부분 역시 목적성 세출 예산으로 주민한테 직접적인 지원을 해라는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덕마을 주민 이주 대책 부분입니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명덕마을에는 지금 현재 168세대 416명이 거주하고 계시고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환경 오염 물질로 인해서 이러한 피해에 대한 우려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주민들의 이주 대책 요구에 대해서는 발전소 측에서는 이미 운영 중인 발전소에 대해서는 주민을 이주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올해 5월부터 내년 1월까지 1차로 진행을 하고 있고 2020년까지 3차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사후 관리 방안이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도 발전소 하동군과 함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책 마련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력산업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 5km 이내의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은 주민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개개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주민 의견 수렴과 산업부의 검토를 거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하동군 배정 금액은 29억 원으로 산업부에서 전담 기관인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를 통해서 해당 시군에 직접 배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하동군이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행상 문제가 없도록 산업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은 하동군에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고 금성면, 금남면, 고전면을 대상 지역을 해서 교통약자 등 소외계층 복지 지원, 주민수건 사업,
복지회관 등 마을 공공시설 개보수 그리고 각종 마을 행사 지원 등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 의견 수렴 방법을 개선하는 등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동군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라 지역자원을 보호, 개발하고 환경보호와 개선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부과된 지역자원시설세 65%는 해당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고 있고 하동군에서는 이를 일반 회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35%를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서민층과 취약계층의 에너지시설 개선사업 그리고 농어촌 LPG 배관사업,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자원시설세 주민 지원을 위한 편성 방향에는 공감을 하면서 일반적인 조정교부금이 징수 총액의 27%인 것에 비해서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는 조정교부금이 65%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도에서는 에너지복지사업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하동군에 배분된 조정교부금으로 명덕마을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동군하고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하동군에서 각 자기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도가 어떤 식으로 강제를 하고 협의를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뭐 법률상으로 강제하거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 자원시설세의 목적이라는 그런 부분 부가 목적으로 볼 때 하동군에서도 일반 회계 예산에 편성할 것이 아니고 주민지원 사업이라는 이런 목적성 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일에 주민 간담회에서도 하동군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하동군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력발전소 측에서 이주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막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설계도와 사전 환경 영향 평가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이미 불법은 발전소가 먼저 자행을 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주를 하지 않겠다. 이것은 명백하게 합리적이 않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림마을은 이주를 시켰고 명덕마을의 일부 세들은 또 이주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오라면 도가 어떤 방식으로 압력을 가하고 이주 문제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만 사실 발전소를 건설할 초기에 이런 이주 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 운영 중인 발전소에 대해서는 현재 법령으로는 이주 관련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합적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 개정이나 그런 부분들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 건강 영향 조사는 뭐 내년 후내년 돼야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건데 그 사이에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겁니까? 건강 관련 부분들은 나중에 환경국장이 따로 구체적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그 기간 중에도 주민 건강 관련해서 검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자리 가십시오. 예, 산림환경국장 윤경석입니다. 네, 지금 하동 화력발전소 명덕마을 주민의 피해 대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피해 배상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대책을 세우고자 합니까? 예, 먼저 우리 김경련 의원께서 우리 하동 화력발전소 인근의 명덕마을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민 피해에 대한 것은 비산먼지나 소음 진동 등 환경 오염 피해에 대한 주민과 발전소 측의 합의로 인해서 생활 환경 영향 조사를 14년 5월에서 16년 2월까지 부산대학교에 의뢰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 조사 결과는 소음과 그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피해 조사 결과 주민들이 객관성이 좀 결여됐다고 해서 수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선
주민 피해 여부를 포함한 제대로 된 조사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하동화력발전소 주변 주민 건강 영양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사 결과가 2020년도에 나오는데요. 그것도 매일매일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럼 이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면 도는 어떤 실제적인 조사나 객관적인 조사할 의향은 없습니까? 1차 조사는 내년 1월 달에 일단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1차 조사가 나오는 대로 그 또 1차 조사에 따라서 도가 해야 될 일을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그 하동 화력발전소에서 일으키고 있는 이 오염 물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가 행정 처분을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하동 화력발전소의 그 소음이나 분진, 미세먼지 배출 등 대기 오염에 대한 것은 도가 현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기 배출이라든지 비산먼지, 소음 발생 사업장으로 그 하동 화력발전소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하동군에서 1차적인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18년도에 한 6차례에 걸쳐서 하동군과 그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에 그 야간 소음 측정 결과 생활 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해서 행정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 대기 오염 물질 검사를 위해 굴뚝에 자동 측정기 8대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난 9월과 11월에는 명덕마을 주변에 이동용 측정 차량을 배치해서 대기 오염 여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적 배출 허용 기준보다 더 강화된 지역 배출 허용 기준 마련을 위해서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이 조성되도록 우리 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굴뚝의 자동 오염 측정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거는 그 전산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 바로 모니터링 30분마다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면 바로 연락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별 그 이상 없이 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거기서 초미세먼지가 다 포집이 된다고 봅니까? 거기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 포집이 된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이제 앙산질소라든지 앙산가스라든지 질소 산화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측정을 다 되고 있습니다. 측정이 될 뿐이지 실제로 그게 배출이 안 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측정이 이제 내용이 나타나는 것은 그 허용 기준치 안에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허용 많은 기준치를 넘어가면은 바로 그 행정에 대한 처분이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배출되는 가스는 그 미세먼지는 허용치 안에 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든 허용 기준이라는 것이 그 주민들 입장이나 그 피해자 입장이 아니라 허용 말 그대로 법적으로 허용해 줄 수 있을 만한 기준이지 않습니까? 오염이 없다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법적인 오염 기준치가 좀 너무 높아서 우리 내년엔 용역을 좀 해가지고 우리 그 발전소 주변에는 좀 더 강한 기준을 적용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주민들이 지금 이주되기 전까지는 분명히 계속적으로 그 고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 건강 검진이나 특히 어린이 초등학교 그 옆에 있으면 어린이집도 있고요. 이런 데서 어린이 건강 영양 조사를 좀 필요성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주민 건강 진단하고 병원 진료비 지원이라든지 어린이 건강 영양 조사 관계에는 지금 현재 그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아동이나 어르신들이나 가임기 여성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 영양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 수행 기관인 우리 그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에서 하는데 올해 그 발전소 주변 상계 면에 대해서 보육기관과 교육기관 등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호흡기나 알레르기 등 건강검진을 120명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실제 인원은 신청을 받아서 실시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명덕마을에 대한 또한 주민건강진단비는 17년부터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주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라서 병원 진료비 지원과 어린이 건강 영양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하동군과 발전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리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청 소관인데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또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학교 내 성폭행, 성폭력 이런 사안들을 학생 간, 또 교사, 학생 간 이런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실제로 올해 그 법조계 서지현 검사가 미투를 한 이후에 지금 우리 경남 도내에도 극단의 청소년이 미투를 했던 상황도 있었고 경찰 직원이 했던 미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지만 스쿨 미투라고 해요. 청소년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소년기를 되돌이켜 보면 학내에서 아마 그 당시 스쿨 미투를 할 만한 이런 상황들을 저도 겪고 주변 친구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청소년들이 오히려 이런 감수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요. 현재 이런 스쿨 미투 현상을 보면서 대책은 뭐라고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스쿨 미투 운동 이후에 학교 현장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예방과 또 스쿨 미투가 실제 이제 일어났을 때 사항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는데 우선 스쿨 미투가 일어나면 외부 전문가를 많이 활용해서 우리가 조사도 하고 전수조사도 같이 하고 교육도 같이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에 있는 경남 미투 운동본부와 엄정하게 우리가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또 교육청에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외부 기관에 전문 인력을 약 50% 정도를 포함을 한다든지 그리고 특히 성폭력 예방 정책 자문위원회를 지금 저희가 두고 있는데 이것도 외부 전문가들 각계 전문가들을 16명으로 구성해서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교육은 외부 전문가들이 좀 잘합니다. 여러 가지 또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이들도 잘 받아들이고 해서 외부 전문가와 우리 학교가 교육청이 함께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예방하고 또 사안이 생기면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사이버상의 폭력, 불법 영상물 촬영하고 유포하는 데서 문제를 얘기했더니 교육청에서 이런 내년에 불법 카메라 탐지기 9억 예산을 책정된 것을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예. 네, 이것들이 그럼 전 학교마다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예, 학교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저희가 70여 대를 구입해가지고 각 교육청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전 학교에 한 대씩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지금 예산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통과되면 전 학교에 하나씩 이렇게 보급을 해서 학교 현장에서 불법 촬영 이런 것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작지 않은 금액인데 이것과 우리 사전 예방 교육의 효과는 어느 게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전 예방 교육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예방 교육을 해볼 때 대체로 보면 전체 학생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것은 효율적 면에서 아주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방 교육도 소규모, 소그룹으로 해야겠다 해서 소규모 학교 급별 반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도 편성해 놨고 또 이때는 특히 아까 말씀했듯이 외부 전문가들을 좀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이제 수업 중이나 혹은 우리 선생님들이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것을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고충 상담원을 이제 교육하는 그런 부분도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한 1,500명 정도 했습니다만 1,050명 정도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그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의원님 보니까 9억의 불법 카메라 탐지기 물론 참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양성평등 교육비는 보니까 7,370만 원, 전체 학생 생활 지도 사업비 256억 중에 한 0.28%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아 어린이부터 해가지고 전체 교사들, 교직원, 학부모까지 정말 저 전체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탐지기 이 비용에 정말 버금가는 정도 예산이 좀 투입돼서 좀 대대적인 교육을 좀 확대시킬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 예산을 제가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예산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투입하도록 해보자.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학생들이 여러 가지 매체라든지 이런 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성 관련 이런 교육들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 선생님들 3만 5천 명 선생님들이 다 이런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가십시오. 예. 예, 끝으로 우리 교육감님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감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런 문제는 많이 줄어들고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저도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아까 하동 화력발전소 앞에 우리 초등학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물론 교육 증소가 아니지만 특별히 이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교육감님을 모시고 이 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 교육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전달될 수는 없지만 이제 지금 우리 그 교육청에서는 뭐 토론식 수업도 하고 또 마을 학교도 하고 학생 인권 조례도 제정하고 굉장히 많은 걸 이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어쨌든 청소년들의 인권 감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들이 거의 2000년대에 출생했던 이런 세대들이라서 이 어른들이 더 오히려 더 못 따라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더 많이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또 민주 시민으로서 교육을 할 수 있게 하고 성평등, 성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이런 인권을 존중하고 성평등한 인식을 갖고 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마지막으로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교육과 그리고 전체적인 문화의 그 양두마차가 같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경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이들에 비해서 우리 어른들이 성인지 문화는 훨씬 뒤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교직원들 그리고 학부모들 교육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떨어져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어떤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참고 외면하고 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자기 권리는 자기 스스로가 지켜내어야 한다는 그런 교육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경남에서 진주 지역에서 뭐 교사에 의한 학생의 그 성폭력이 생겼을 때 우리 교육청 간부들 모두를 저를 포함해서 10시간의 성인지 교육을 주말을 이용해서 간부들이 함께 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지역교육청으로 학교로 계속 확산되어서 노력하고 있고 이 문제는 교육이 책임져야 될 가장 소중한 요소다,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실천이 참 중요하고 현장에 있는 교사 우리 분들이 앞장서서 먼저 교육을 받고 실천하겠다는 의식 굉장히 고맙고요. 그만한 예산도 확대하고 또 보니까 정책 담당자가 한 명뿐이더라고요 지금. 성평등 교육 담당자가. 예, 그것도 이번에 저희들이 외부에서 전문가를 한 명 초빙을 했습니다. 뭐 교육 학교에는
우리 보건교사, 또 가정과 교사, 상담교사,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만 교육청의 인력이 만약에 부족해서 전체적인 정책 역량이 떨어진다면 교육청의 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